네, 저희 교재 30페이지 갈게요. 30페이지 가보시면 괄호 3번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져 있는데 행태라는 말은 좀 기억을 합시다. 앞으로 자주 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태 무슨 뜻일까요? 행태 뭐 움직이는 모양 뭐 요 정도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원가를 좀 분류했다라고 해서 이제 총 4가지를 좀 공부하게 될 텐데 일본에 보시면 이제 변동 원가랍니다. 자,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래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봅시다. 자, 일단 이름이 변동원가래요. 변동원가. 말 그대로 원가가 뭔가 변동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에 따라서 변동할 거냐? 생산량에 따라서. 총 원가가 변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갈 때 총원가가 하나일 때는 10원이었었는데 2개일 때는 20원이 되고 3개일 때는 30원이 되고 4개일 때는 40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생산량에 따라서 총원가가 비례해서 변동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변동원가라고 부르자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항상 총원가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가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단가. 우리 회계에서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하면 보통 단가를 뜻하는 거죠. 한 개당 얼마 꼴이냐. 하나당 10원이죠. 첫 번째 거. 2개 만드는데 20원 들어갔다. 하나당 얼마? 10원. 3개에 30원 들어갔으면 이것도 하나당 10원이잖아요. 4개 40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당 10원이겠지. 즉 우리가 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변하니까 변동원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는데 오히려 단가로 본다 그러면 생산량의 변하건 말건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괄호축은 보통 이제 생산량이긴 한데 생산량이라는 것보다는 괄호축을 보통은 조업도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이 조업도라는 표현은 좀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했다, 조업도가 높다는 거고요. 기계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 조업도가 높다는 거고요. 전력 소모량이 많이 들어갔다, 이것도 조업도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업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일을 많이 한 정도, 이걸 조업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포괄적으로 조업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도 좀 기억합시다. 조업도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원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말 그대로 변동해요. 조업도가 늘어나면, 즉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도 덩달아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게 총액으로서의 변동원가를 뜻하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단가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변동원가지만 단가를 놓고 보면 어떻더라? 단가는 일정하더라. 그래서 10원으로 그냥 일정한 형태로 단가가 나오게 되겠죠. 단위당 변동원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거죠? 그죠? 자, 고정원가라는 것도 있어요. 고정원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즉 생산량에 따라서 우리의 총 원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한번 따져봤을 때 생산량이 1개, 2개, 3개, 4개 점차 늘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총 원가는 그냥 무조건 40원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의 임차료다. 커피 머신을 빌려왔어요. 그럼 그거 40원을 주고 빌려왔다라고 하면 그 머신을 돌려서 한 잔을 만들든 2잔을 만들든 3잔을 만들든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정원가다. 다만 이것도 단가를 좀 같이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단가를 보면 어때요? 하나일 때 40원. 2개에 40원이라면 하나당은 20원. 3개 40원이니까 하나당은 한 13원쯤 될 것이고 4개 40원이면 하나당은 10원이 되겠네. 그죠? 즉 단가로 치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오히려 단가는 점차 감소하더라. 그래서 보통 말로 표현할 때 생산량과 그 다음에 단가가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지. 생산량이 늘어날 쪽에 단가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괄호축은 조업도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원가.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건 고정되어 버린 원가이기 때문에 조업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금액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총 고정 원가입니다. 이렇게. 그죠? 단가로 보면 어떻더라? 단가로 보면 오히려 반비례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위당으로서의 고정 원가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뭔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요 내용은 일단 그래프 두 개 제가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요 내용들은 사실은 원가회계보다는 관리회계 시간에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관리회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변동원가 그래프 좀 떠올려 보세요. 고정원가 그래프 좀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난이도는 높지 않죠. 솔직한 이야기로 요 정도 그래프면 초등학생들도 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릴 줄 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릴 줄만 아는 거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이거를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이미 상반기에 공부하신 분들 CVP 분석 공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CVP 분석 제가 공식 한 8개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그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되죠? 네가 언제 가르쳐 줬냐 이러지 마시고 그때 가르쳐 드렸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거 떠올려 보면 거기에 변동비도 들어가고 고정비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변동비랑 고정비가 어떤 경우에는 단가로 들어가 있고 어떤 애는 단가로 들어가 있고 어떤 애는 총액으로 들어가 있다고 공식에 보면 어떤 애는 단가고 어떤 애는 총액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이거랑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변동비는 뭘로 들어가 있던 거야? 변동비는 총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단가로 들어가 있어요? 공식상에. 변동비는 단가예요. 우리 단위당 공헌이익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단위당 공헌이익이라는 것은 단위당 판가에서 단위당 변동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그죠? 마찬가지로 고정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고정원가는 그냥 총액 그대로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CVP 공식에서 왜 얘는 굳이 단가를 밀어넣고 왜 얘는 굳이 총액을 밀어넣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답 금방 나오는 거죠. 지금 CVP 공식에 들어간 애들 보니까 특성이 뭐예요? 금액이 일정하더라. 왜? 금액이 일정해야 걔를 이용해서 다른 뭔가를 구할 거 아니겠어요? CVP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둘 중에 하나예요. Q 아니면 S. 판매량을 구하거나 매출액을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걔네들을 구하려면 나머지 애들이 일단 숫자가 확정이 돼 있어야 걔네들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니까 제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일정하니까 총액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죠? 자, 준자 들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준자 들어가는 애들. 준자 들어가는 애들. 자, 준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절반 정도만 변동비라고 부를 수 있다. 준변동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준변동원가. 위에는 순수한 변동원가고요. 밑에는 준변동원가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달라요?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다르지. 얘는 제로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얘는 살짝 올라가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즉, 단 한 개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업도가 제로라면 변동원가는 원래는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조업도가 제로라고 해서 무조건 제로인 것만 있느냐? 기본 요금이 좀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 요금 때문에 조업도가 설령 제로다라고 할지라도 요만큼 올라가서 출발하는 그런 녀석들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좀 나눠보면 대략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한번 둘러 쪼개보면 이 하단의 영역은 결국 조업도가 몇 개가 되던지 간에 이 정도의 금액은 늘 깔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럼 이 금액은 조업도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뭘로 봐야 될까요? 얘네들은 고정원가. 여기서 변동원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상단의 영역이겠네. 이 윗부분은 조업도가 올라갈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변동비가 그 위에 얹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변동원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보통 준변동원가라고 부르는데 이 준변동원가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가 혼합되어 있다, 짬뽕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통 혼합원가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 고정원가도 마찬가지 앞에다가 준자 집어넣어서 준고정원가라는 것도 존재해요. 준고정원가. 얘도 마찬가지 조업도에 따라서 우리 원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위에 순수한 고정원가 그래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밑에 있는 준고정원가는 어떻게 그릴 거냐.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고정원가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기는 한데 어떤 특정한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액이 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커피 머신의 임차료 100원을 드리고 있어요. 100원. 100원만큼을 주인한테 주고 커피 머신 한 대를 임차를 해왔는데 이 커피 머신은 최대 용량이 커피 1000잔 만드는 거예요. 1000잔.
그럼 1000잔 만들 때까지는 100원 주고 하나만 빌리면 되겠지만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1000잔보다 더 많이 만들게 생겼어.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 더 빌려야지 뭐. 그럼 그때는 2개 빌려야 되니까 200원이 되겠죠. 2000잔이 넘어가면 300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고정비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각각의 구간 내에서는 고정비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간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니까 약간 변동비적인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를 준 고정원가라고 부르고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마치 계단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계단 원가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준자 들어가는 애들, 준변동 원가랑 준고정 원가는 뭐 단가 그래프까지 그려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총명만 아시면 되는데, 어쨌건 간에 제가 칠판에 그림 지금 4개 그려놓은 거죠. 이 4개 그림. 물론 그냥 순수한 변동비랑 순수한 고정비, 이제 단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제가 한번 떠올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따라오셨을 걸로 믿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 한번 읽어보시고 예제 1번 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34페이지.